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가 시작됐을 때 이제 우리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사회 초년생일 때 보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제 모 증권사에 퇴직연금 관리하시는 부장님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분께서 이제 회사를 나오셔서 다른 곳에 있다가 자산운용사에서 준법 감시인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을 담당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랑 얼마 전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전문가에 비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이제 퇴직연금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마지막에 아무도 믿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또한 퇴직연금이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남이 이렇게 하라더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일반 사회에서 경제 파트에 나오는 그래프를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생애 주기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빨간색 선이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고요. 이제 녹색 선이 우리의 소득인데,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하면 소득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는 이제 우리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꾸준히 해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정 나이가 돼서 취업을 하게 돼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제가 취업하기 전에 30만 원, 50만 원 혹은 한 달에 100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용돈 대신 내가 버는 돈이 월급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용돈은 무한정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입이 제로였는데 제로에서 어떻게 곱해도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배 증가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는 거기에 맞춰서 따라 발전할 순 없어요. 물론 용돈을 받을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은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소득이 증가하는 이 증가폭을 쫓아갈 수는 없게 되는 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 소득이 언제 끝이 나냐면 우리가 은퇴를 하는 시점에 소득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 있다면, 숨을 쉬고 있다면 소비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전까지 벌어놓은 돈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익이 많았을 때 이 수익이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래에 조금 더 편안하고 혹은 뭐 미래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장년기를 넘어서서 노년기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는 연금입니다. 연금도 종류가 많아요. 뭐 퇴직연금도 있고요. 회사에서 뭐 퇴직금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마련해 주는데 여기에서 다시 내가 추가적으로 뭐 개인의 퇴직연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연금 저축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연금 보험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제가 감히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고요. 특히 이런 연금 관련된 상품들은 절세 효과가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절세가 필요하다면 이 연금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감히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저금해서 40년 아니죠. 지금 저금해서 20년, 30년 뒤에 그 돈을 돌려받을 텐데 그때까지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게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확정돼서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개인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DC형이냐 DB형이냐 이렇게 나뉘는데 DB형인 경우에는 개인이 또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이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 이자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길바닥에 돈을 놔두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자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에는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그만두고 났을 때 우리가 그 돈을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자산을 적절하게 투자해 놓았다면 그 투자한 것들이 불어 있을겠죠. 그게 돈을 벌어왔다면 그 자산을 조금씩 까먹으면서 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우리가 자산이라고 했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주식, 채권,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코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적절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감히 제가 어떤 것을 추천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피하겠지만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주가 됐을 때 우리가 미래에는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건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인데요. 지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좋은 정책인가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집에서 노는 것보다야 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노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일거리들을 만들어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 역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노인들에게 혹은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의 경험이나 지혜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 또한 저는 사회가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2, 30년은 더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 2, 30년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놔야 하고요. 그 돈을 우리가 조금씩 까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나의 노동력만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도 적절히 잘 투자해서 그것도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들도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